네, 내일 중간간부급에 대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일선 검사 14명과 오찬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뼈있는 농담도 좀 했는데요. 유호정 기자, 이 검사들과의 오찬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에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직제 개편안이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됐고요. 또 내일은 중간간부급 인사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검사들과의 오차는 이미 16일 날 있긴 했습니다만 예정돼 있던 거였는지 아니면 부랴부랴 급히 만든 건지 혹시 뒷얘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일정이 언제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식으로 갑자기 차려진 자리는 아니라고 하고요. 일선 검사들에게 이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으니까 이 간부 인사하듯이 관련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를 앞두고 강요에 의해서 온 것이라면 나가도 좋다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차는 16일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된 건 편집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법무부 TV에 이제 영상이 공개된 거는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그러니까 매년 변호사들이 이제 제대로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을 선정해서 뽑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선 검사분들 판사도 그렇게 뽑지만 이 일선 검사분들은 변호사들이 뽑은 아주 잘하는 검사들, 이 뽑힌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일선 검사로 처음 저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참 좀 묘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고위급 인사 이후에 또 이제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좀 뒤늦게 이제 이런 내용이 좀 공개가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갈 사람은 나가도 좋다라는 말이 글쎄요. 지금의 이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염두에 안 뒀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상사가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군기잡기 비슷한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진 일선 검사들과 대화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 농담으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인사를 앞두고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검사들이 전부 다 인사 대상입니다. 일선 검사들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옷 벗어서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이 지금 검찰이 전부 다 인사 문제를 놓고 정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라는 조직이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기들 간에 누가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촉각이 곤두서 있을 텐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와서 직제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지휘부 인사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 검사들 생각에서는 내 체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가라. 옛날에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표 내면 다 수리하면 된다. 그래서 다 로스쿨 나오나 저 검사들 다 임명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과 비춰봐서는 상당히 좀 뼈있는 농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 기자, 실제로 나간 검사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과거 초등학교 때 실제로 담임 선생님 말 듣고 진짜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말로는 담임 선생님이 나가라 그래서 가방을 싸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너 지금 왜 왔느냐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막 크게 웃는데 이 젊은 검사들은 그렇게 크게 웃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이현종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게 농담처럼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큰 인사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나가세요. 사표 수리해 드릴게요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최은미 기자, 어제 이제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됐고요. 이제 설 명절 앞두고 내일 이제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좀 술렁거리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이 직제 개편안 통과되고 나서 검찰 인사위원회 열렸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있으니까 인사 규모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구본선 대검 차장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사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6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인 300명. 그리고 원칙은 이제 기획통이나 형사부에서 주로 일했던 민생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검사들을 예. 이제 우대하겠다라는 원칙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폭이지만 어쨌든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건 현 정권 수사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팀, 예. 이 팀들의 책임자와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관건인데 지금 검찰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갈릴 것이다라는 예. 거를 좀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정권 수사팀들이 정말 이 압수수색도 지난번에 끝까지 했잖아요. 예. 끝까지 한 압수수색에서 이제 확보한 증거들을 수사 기록에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 증거들, 이 수사 기록들 누락하지 않고 계속 수사 이어갈 수 있게 그 준비를 굉장히 꼼꼼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가족 비리 의혹은 이제 재판부로 넘어갔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찰 무마 의혹 그것도 역시 재판부로 넘어갔어요. 이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된 수사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수사팀과 윤석열 총장이 좀 잔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대검 기획관과 과장급들, 그러니까 이제 일선지청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되는 참모들. 자, 그 두 파트를 어떻게 싹 다 바꿀 것인가, 아니면 수사팀은 남겨주고 윤석열 총장의 그 측근 참모들을 바꿀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근데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어떤 범위일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지난해 7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처음 이제 간부와 일선 검사 했는데 원래 검사들 같은 경우는 1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직제 개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명분은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형사육부 같은 경우에 이정섭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이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수사팀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하고 있는 울산시장 이제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수사한 팀들은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유지의 어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거죠. 문제는 이 두 수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휘하는 게 대검에서 이제 심의관급들이 이제 지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가집에서 문제가 된 양석조 심의관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이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대검에 있는 그 중간 간부급들, 그 사람들은 좀 유지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수사 상황을 쭉 이제 그동안 팔로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사실은 간부들을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그 연속선상에 보면 굉장히 대폭적인 인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나 여론에서 왜 현 정권에 대한 수사팀들 뭐 지휘부는 모르겠지만 일선 검사들 수사 이 교체할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수사 규모도 보면 이제 검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는요 그냥 장관이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 속에서 이제 인사 배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검찰 인사는 굉장히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아마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들은 많이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방금 얘기한 이런저런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죠. 너무 지난번처럼 대폭 인사가 있을 경우에 사실 여론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과연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허위다라고 이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어요.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고 배당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오늘 조금 전에 윤도한 수석이 또 관련된 해명을 좀 내놨고요. 사안이 이것도 조금 이제 커질 수 있겠군요. 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은 이 관련해서 이 장례식 사건으로 이 수사팀과 기존 수사팀과 새 지휘부의 갈등이 좀 공개적으로 드러난 바 있죠. 근데 이게 쉽게 봉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당시 그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을 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줬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 지금 최 비서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분명히 인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이게 언제 드러났냐 하면
보면은 조 전 장관이 기소하면서 이 12월 말일 마지막 날에 이 공소장에 이 최강욱 비서관의 얘기가 굉장히 자세히 적시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공소장을 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검찰의 이 정도 판단이면은 최강욱 비서관 역시 기소를 하는 쪽으로 검찰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기가 보면은 1월 22일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최 비서관에 대한 처리 문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늦춰지나 보다 추측은 가능했는데 이게 인사 이후에 기존 수사팀과 신임 지휘부와의 갈등으로 늦춰지고 있는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동부지검의 일인데 여기에서도 기존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 신임 동부지검장이 좀 아직까지 확답을 내리고 있지 않아서 좀 늦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서 직접 낸 건 아니고 윤도한 소통수석이 관련한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최강욱 전 비서관 관련한 수사는 검찰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접한 수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요. 허접한 수사로 안 되니까 이 별건 수사로 다 잡아넣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인사에 반영된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추론이다. 이걸 뭐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이 최 비서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 비서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석을 안 하면 공소사실에 이름을 적시할 거라고 협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이제 청와대 인사들 또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동부지검을 좀 압박했다. 뭐 이런 주장도 좀 펼치고 있는데 이건 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고식인가요? 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의혹 수사는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 윤석열 총장이 이 동부지검장을 배제를 하고 이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에게 직접 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라고 호통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재수 씨 관련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영장 청구를 할 때도 동부지검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검에서 엄청나게 독촉을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기소 안 하냐고. 그래서 부장검사가 꾸물꾸물 하니까 호통을 쳤다. 이거 뭐 제가 취재한 건데 아니면 또 검찰에서 반박이 나오겠죠 뭐. 네, 역시나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뭐 이런 증거는 없이 본인이 취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아니면 또 검찰에서 연락 와서 뭐 반박을 하겠죠라고 하면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 또한 크게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 아니면 말고식 본인의 자체 취재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좀 지켜보겠습니다.